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제 황인수 선수님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그냥 팬으로서 그냥 유추만 하는 거지, 이제 어떻게 뭐 제가 뭐 길라잡이를 하고 뭐 그럴 수는 없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컨텐츠를 보니까 계속 이제 도전을 하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황인수 선수님이 이제 UFC를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아는 지식선 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미끄러지고 본인도 조금 이제 상심이 많이 컸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고 또 간절한 사람과 간절한 사람끼리 또 붙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가 다른 어떤 UFC와 다른 어떤 MMA 이런 경기와는 틀리게 무조건 뭔가 KO로 이겨야 된다라는 중압감 있잖아요. 상대도 나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페이스가 있는데 그런 페이스보다 더 뭔가 과하게 해야 되고, 내 스타일이 아닌 이제 다른 옷을 입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제 내가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또 체질이라든지 핏이 안 맞는 사람들이 전 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KO를 내는 스타일보다 나는 이제 포인트 싸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면 나는 뭐 그래플링으로 이 사람을 좀 약간 누르면서 지루하지만은 그런 스타일인데 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무조건 상대를 이제 KO 시켜야 돼서 실신을 시켜야만이 이제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확률적으로 UFC를 직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 여태까지 데이터로 나왔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성향이 이제 안 맞으면은 조금 이제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식하는 선수의 타입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되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고 이번에 황희 선수가 JFN 경기에서도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주목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황인 선수가 이제 김한슬 선수하고 이제 경기를 했었을 때 KO 내면, 하고 또 임팩트 있게 싸우면, 뭐 임팩트 있게 싸우는 것까진 모르겠어요. 임팩트 있게 싸워도 확률적으로 적어요. 데이나 화이트 컨텐트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그냥 진짜 완전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이번에 4명 계약한 사람들도 보면은 경기 내용이 진짜 굉장히 빡빡하게 좋잖아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 무조건 KO를 내야지 안전빵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어디 KO를 쉽게 낼 수 있습니까? 뭐 둘이 뭐 이렇게 합을 맞춘 것도 아니고, 내가 이때 KO 낼게, 너가 쓰러져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거기 때문에 상대도 절실한 사람이고 나도 절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뭔가 몸이 굳고 또 뭔가 밀려오는 중압감이 다른 경기들보다는 더 크지 않았을까. 뭐 근데 거기서 또 UFC 갈 사람들은 갔고, 또 거기서 또 증명해낼 사람들은 또 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핑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JFN 경기에서도 김한수 선수를 KO 내려고 이모 저모 이렇게 경기를 이제 뭐 계속 시도를 하고, 거기서도 이제 임팩트 있게 때렸었고, 김한수 선수도 이제 많이 이제 데미지를 입었었고 반응했었고 휘청휘청 했었는데 결국엔 이제 KO가 안 났잖아요. 그러면서 유주상 선수는 이제 직행하게 되고,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리즈 넘버링은 황인 선수의 JFN 경기다 해도 무방했었거든요. 하고 또 황인 선수가 공백기를 길게 가지다가 다시 이제 복귀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목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황인 선수가 거의 그때 티켓 파워가 컸었고, 황인수 선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JFN 경기를 샤라웃 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때 황인수 선수님 경기 보려고 하다가 유상 선수님의 임팩트 있는 경기 얻어 걸려서 본 거지, 황인 선수님 경기만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보려고 그 경기를 챙겨본 것도 있습니다. 뭐 재밌는 선수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윤창민 선수님도 있었고 뭐 다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황인 선수님의 복귀전이 전 더 기대가 됐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기회를 놓쳤었죠. KO가 안 났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대변을 좀 하거나 저도 뭐 핑계를 대자면은, 김한술 선수님이 우리가 집중도가 이제 황인수 선수님한테 이제 가 있다 보니까 김한술 선수님이 뭔가 약하고 언더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황인 선수님보다 사이즈도 훨씬 길었고 크고 길게 거리 잡고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김한수 선수님은 그 JFN 경기 하기 전에 그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였네요. RTU에서도 출전했던, 그러니까 UFC 문턱까지 갔던 또 선수예요. 그런 것만 따지더라도 굉장히 관록 있는 선수였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또 황인 선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전문적인 캠프를 이번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를 치르는 것만큼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인 피셜론 이야기했잖아요. 대강대강 준비해서 나왔다. 근데 이제 정창 선수도 이제 걷어줬던 거는, 얘가 대강대강 해서 나왔는데도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갈고 닦고 다듬으면은
더 증폭하겠는데라는 재능을 발견하고 본인이 이렇게 계속 코칭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경기가 아쉽게도 미끄러졌었는데도 본인만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서포터 해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존버진 것 같습니다. 존버진 것 같고 본인도 할 게 많잖아요, 사실. 예. 사실 뭐 사업적인 것들도 할 것들도 많고 본인 체육관 운영하고 또 가정 자녀도 이제 3명이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할 것들이 열일이 이제 쌓여 있을 건데 이번에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준비한다고 황인 선수님한테 이렇게 몰빵하는 모습, 집중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그냥 기감이 많이 됐었어요. 예. 대조도 많이 되고. 왜냐면 본인 인생 살 수도 있고 본인이 돈 벌 수 있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선수 육성하는데 본인한테 크게 이렇게 돈이 되지 않잖아요. 차라리 그때 뭐 광고를 하나 더 하는 게 낫고 그때 뭐 예능을 하나 더 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지도자의 길 혹은 뭐 양성의 길을 이렇게 걷는다는 거는 본인의 많은 희생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또 본인의 뭔가 진짜 진솔된 에너지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많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황인 선수님이 미끄러졌었을 때 아쉬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 김한수 선수님의 팀이 황인 선수님의 지금 현 팀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적과의 동침을 한 거잖아요. 과거형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동호 코치님이라든지 그런 때 김한수 선수님이 캠프를 치렀던 팀원들이 황인 선수님을 분석을 전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것도 핑계일 수도 있겠는 게 황인 선수님 뭐 김한수 선수님 경기 비디오 분석 안 했을 거고 뭐 본인도 물론 지금보다는 그 당시에 강도 낮게 준비했다라고 한들 그때 뭐 분석 안 했고 나름의 어떤 준비 안 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어때 미끄러졌고 이번에 두 번째 이제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은 게 첫 번째도 이제 정찬선 선수님이 황인 선수님을 좋게 봐줘서 그렇게 해서 JFN의 버스에 태워준 거고 두 번째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도 황인 선수님의 개인적인 힘으로는 거기까지 이제 문턱까지 또 이제 입성을 못했을 건데 그때 정찬선 선수님의 뭐 이렇게 좋은 어떤 이제 서포터에 의해서 데이나 화이트의 어필에 의해서 또 이번에 두 번째 기회를 이제 잡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무조건 본인도 이제 시합 전에 이제 영상들 보면은 무조건 이제 계약 따겠다 하고 본인도 물론 여유 있어 보이고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럴싸한 계획이 있나 보거나 팬들은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았고 저는 이번에 경기를 뭐 준비하는 과정 속 하고 경기 결과 이후에 봤었을 때 뭐 빠와 까가 있다 했잖아요. 황인 선수님은 정말 이렇게 매력 있는 선수다. 빠와 까가 많을 정도로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면은 그만큼 뭔가 어떤 포텐셜이 있거나 하고 또 어떤 매력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국민 국내 팬들이 저는 황인 선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막 악플 달고 이랬던 것도 잘해라고의 어떤 저는 그게 반어법식의 채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이번에 보니까 진짜 황인 선수님의 경기 조회수하고 뭐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사람들은 라이브 스트리밍의 조회수라는 것도 이제 국내 팬들의 어떤 이번 경기만 보면은 거의 다른 선수들 뭐 타이틀전 랭킹 진입해서 경기하는 거에 보다 거의 3배 높습니다. 최도호 선수 경기할 때도 이렇게 이슈 안 됐었고 박주영 선수, 최도호 선수가 훨씬 내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훨씬 더 화제가 됐었고 거의 전창선 선수 뭐 은퇴전, 할로웨이 경기전, 볼카노프스키 경기전, 조제알도 경기전 급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거의 반증은 역설적으로 봤었을 때 황인 선수님의 까도 황인 선수님 뭔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봤던 것들도 있거든요. 예. 왜 미쳤다고 평일에 그 소중한 시간대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대 뭐 누구는 연가를 써서 누구는 뭐 아무튼 뭐 차에서 그 경기를 샤라웃 하면서 생중계로 봤겠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황인 선수를 뭔가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었다. 그 경기만큼은. 그리고 돌이켜보니 황인 선수를 뭔가 이렇게 까면서 자극을 주면서 황인 선수가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채찍을 줬던 거지 본질은 뭔가 황인 선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이런 팬들도 많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황인 선수님이 최초에 이제 느껴지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사람들이 이제 날것의 이미지고 뭔가 좀 약간 좀 뭔가 뭐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뭔가 약간 좀 갱스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엇나갈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제 의심하면서 응원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RTU 이제 이번에 경기했어요. 맥코리아하고 경기. 근데 이번에도 아쉽게 졌잖아요.
아쉽게 진 게 아니죠. 예, 이제 뭐 확실하게 이제 졌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지금 후에 이제 나오는 어떤 후속 비디오나 뭐 브이로그들 보면은 황인 선수님이 뭐 전창선 선수님께서 저는 제일 이제 아쉬워할 것 같았었는데 전창선 대표도 그냥 또 기회를 준다는 느낌? 예, 되게 너무 저는 뭔가 당근을 계속 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선수를 다루는 어떤 그게 방식이라면 하고 또 그 선수 그 정창선 대표님의 어떤 방식이라고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어떤 지도 방법이라 한다면 저는 이제 리스펙 해야죠. 뭐 저는 그냥 이제 보고 웃고 떠드는 저나 일개 팬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인자하다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은 뭔가 정찬 선수님이 다자녀를 키우면서 생긴 어떤 이런 인자함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분들 중에서 확실히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시고 하고 또 다자녀를 키운 사람들이 좀 뭔가 인자하고 뭔가 이해력이 높고 좀 생각이 좀 깊다는 느낌이 제 주변에서 이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비례하지 않나 라는 어떤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하동호 코치님 채널에 이제 브이로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냐 하고 왜 단발만 냈냐. 아 나도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고 들어가서 연타 내려고 했었는데 2개까지밖에 자기가 못 냈던 이유가 2개 냈었을 때 얘가 체크훅이나 나에 대해서 분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훅이나 나도 이제 맞는 데미지들이 상당하더라. 그래서 나도 1라운드 때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귓방맹이 뒤에 맞았는데 그때 얼얼해가지고 아 이러다 나 가겠다 하면서 그때 많이 위축됐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그 계속 이제 우물쭈물 했던 것도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이렇게 해서 얘 거리 깨고 들어가면 되겠다 시뮬레이션 많이 그리면서 연습했는데 그거보다 실전이 더 거리감이 더 길더라. 그래서 내 주먹이 안 닿더라라고 또 솔직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쉬워했던 장면이 3라운드 때 한 손으로 잡아놓고 이미 거리 다 체크했고 부시면 되는데 왜 그때 안 부셨냐라고 하동호 코치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이제 자료화면으로 나오면서. 근데 그때도 더 큰 거를 맞추려고 했다 보니까 그때 계속 이제 한 3초를 홀딩 하잖아요. 진짜 일시정지 누른 것처럼. 그때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계속 더 좋은 거 맞춰야지 하다가 본인도 이렇게 굳어버린 거다. 그때 홀딩하고 있었던 거다. 라고 하면서 본인 손목 잡혀버리잖아요. 맥코리한테. 그때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가 됐든 이렇게 안 맞더라도 몇 개 그냥 한 2대 때렸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2개 이상은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내가 더 큰 걸로 보내야지 하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지 하다가 그냥 셋업 하다가 그냥 일시정지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때 이제 경기에 있어서 뭔가 사후강평들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그냥 아쉽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못했다라고 이제 인정하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냐, 스탑이냐 고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냥 여러 이제 컨텐츠에서 이제 힌트를 이제 황인 선수님이 많이 줬는데 그냥 계속 이제 가려고 한다, 계속 도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 황인 선수님이 이제 저 UFC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협소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데이나 화이트가 나이 많은 선수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우선 황인 선수의 이제 아킬레스 이제 트리거고 또 두 번째는 황인 선수님이 이제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세 번째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JFN 경기에 루킹 포 파이트나 이제는 RTU밖에 없는데 예, 루킹 포 파이트는 이제 GFN 이제 경기할 때 최대한 빠르게 이제 그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황인 선수님이 2번이나 데이나 화이트한테 하고 또 정창선 선수님의 지인 찬스로 인해서 이제 이목을 끌게 했어요. 데이나 화이트도 유심히 봤겠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게 온몸에 이제 문신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캐릭터라 이 데이나 화이트도 집중적이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에 이야기했을 거에도 맥콜이 떨어뜨릴 때 두 선수 다 뭔가 그 매력이 없었고 본인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맥콜이 넌 돌아가서 그냥 훈련이나 더 해라라고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맥콜이도 인정하는 눈빛이었어요. 근데 맥콜이가 이제 이겼었을 때 판정승에서 기분 좋긴 한데 내가 아직 덜 보여줬다 하면서 계속 밑밥 깔더라고요. 나 지금 또 나 같이 운동하고 있는 체육관에 나로 스타트로 하여금 UFC 입성하면 정말 좋은 선수들 지금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갖고 우리 사단들 이번에 출동하면 UFC 판 흔든다라고 하면서 그럴싸하게 또 프리스타일 랩 하더라고요. 근데 그 또한 이제 그럴싸한 이제 계획인 거고
데이나 화이트의 눈은 얼마나 냉철하고 선수 보는 눈이 있겠어요. 수천 명을 본인이 봤을 건데, 수천 명을 계약했고 수천 명이 UFC로 왔다 갔다 했는데, 본인이 이 사람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어떤 눈이 우리보다 더 훨씬 날카롭고 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이라는 기회에 본인이 집중도 있게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써가면서 황인 선수를 바라봤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정창선 선수님의 어필하고 추천했던 것과 기대에 못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혹시라도 뭐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나 뭐 루킹 포 파이트를 한다라고 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을 눈여겨보지 에너지를 써가면서 황인 선수를 저는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JFN 경기에서 원래 거기서 잘한 선수 UFC에 뽑아 올리겠다라고 해서 JFN 경기가 흥행했잖아요. 그때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오려고 했었는데, 그 바쁜 사람이 뭐 어떻게 여술에 한국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못 왔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화상 채팅으로 이제 봤는데, 줌으로 이제 봤는데, 보면은 그냥 자기가 이 기획한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보는 것보다 더 이완돼서 대충 봅니다. 느낌이. 그냥 제 느낌엔 그래요. 진짜 꼬치 빡빡빡 긁으면서 그냥 흘려보듯이 봐요. 그냥 거기서 흘려보듯이 보다가 그냥 나를 무의식적으로 졸면서 보고 있는데 눈을 휘둥그레지게 할 수 있는 선수면은 계약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진짜 그냥 대충 마이너, 왜냐면 디비전 2, 3잖아요 UFC에 비하면은. 그래서 뭐 얼마나 잘하는 선수가 있겠노 하면서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도 있게 안 봐줄 것 같아요. 그래서 루킹 포 파이트로 해서 뭐 황인 선수님이 엄청나게 임팩트, 막 유주상 선수처럼 경기 시작하자마자 빵 때려가지고 보내는 거 아닌 이상 막 2라운드 3라운드 후반 라운드 돼가지고, 왜냐면 사람 다 똑같아요. 그냥 루즈해지고 이 선수가 그냥 바로 임팩트 주지 않으면 하고 또 기회를 다 날렸고 해서 눈여겨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 JFN에서도 뭔가 황인수 선수가 정말 뭐 그럴 일이 또 희박하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이제 지금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JFN에서도 뭐 두드려 보겠지만 본인도 시도하시겠지만은 뭐 힘들지 않을까. 거기서도 진짜 뭐 시작하자마자 뭐 10초 만에 뭐 초살내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럴 확률이 너무 적어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RTU밖에 없는데 본인한테는 RTU는 또 황인 선수님의 체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RTU 그럼 제껴야 되냐? 제끼면 안 되죠. 지금 황인 선수님도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예. 뭐 그 전에 어떠한 이유들을 이제 불문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확률적인 거는 체급을 낮춰서, 물론 다이어트를 힘들어 하시는 거를 우리가 비디오로 이제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제일 현실적인 거는 RTU는 그냥 결승에서 이기면 무조건 계약이단 말이에요. 예, 결과론적이에요. 무조건 뭐 더 이변이 없어요. 내가 3경기 해가지고 8강, 4강 결승해갖고 이기면은 그냥 무조건 직행이에요. 대신 본인이 이제 힘든 어떤 과정인 거 체급 내려야 돼. 근데 그게 제일 저는 확률적으로 황인수 선수님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황인수 선수님이 미들에서도 경쟁력이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이제 뭐 체급을 조절하더라도 계약만 하면 체급은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갈 수가 있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TU가 본인만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RTU가 전 제일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시합 체중에서 7kg를 더 감량해야 되는데, 뭐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체급 내리는 거 연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이제 RTU까지도 생각한다면은. 근데 이 RTU까지도 근데 난 체급 절대 웰터로 못 내려가. 그러면 RTU 제껴. 그러면 나이 33, 34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계속 시도하다가.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UFC계 이제 은퇴하는 수순이거든요. 은퇴하는 수순 선수들이 나이에요. 그때 황인 선수는 도전하고 있는다라고 한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뭐 현실적인 현금적인 자원이 있냐. 예. UFC는 그냥 고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공무원 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거 정말 디테일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준비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번에 캠프 준비하면서 썼던 개인적인 사비들도 엄청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운동합니까? 김밥 나라에서 김밥만 먹고 운동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뭐 영양제 챙겨야 되고, 코칭 써야 되고, 또 훈련 비용 들어가고, 뭐 전지훈련 간다 했을 때 비행기가, 거기 이제 체육관 이용료, 먹는 서플리먼트, 보충제, 그 다음에 잘 챙겨 먹어야 되지. 뭐 포케라든지 뭐 그런 거 챙겨 먹다 보면 식대가 일반식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운동용품 같은 것들도 사야 되지. 파스 사야 돼. 뭐 밴디지 사야 돼. 그 다음에 뭐 테이핑 사야 돼. 뭐 이런 거 다 돈이거든요. 아이싱 해야 되니까 또 얼음 사야 돼.
커피 사야 돼, 에너지 드링크 사야 돼, 아미노산 사야 돼, 다 뭐 프로틴 사야 돼, 다 이거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준비할 수만 없어요. 예. 뭐 집이 부자여가지고 달달이 부모님이 500씩 붙여주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다니까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타협해서 재능 있는 사람인데도 UFC 일부러 안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국내에서도 보면, 아, 이 사람 UFC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자진해서 안 가는 사람들 소수 있어요. 많진 않고 소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택하는 거죠. 예. 하고 또 도박을 나는 걸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다. 라는 어떤 테크트리를 이제 타는 겁니다. 그래서, 황인 선수님이, 이번에, 저는 그냥 RTU를 물론 JFN도 두드리겠지만 JFN 경기도 시도해봐야겠지만 근데 거기 확률은 너무 현저히 적어 보이고 웰터로 내려가서 RTU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냥 짜집기 된 어떤 비디오만 봐서 황인 선수님이 이 감량에 대해서 너무 멘탈이 약해 보인다. 뭐 김상욱 선수나 이런 사람들에 대조하면서 김상욱 선수 보면 진짜 영혼을 갈아놓고 나는 감량에서 죽을 거다 뭐 생각하면서 막 한다라는 짤들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황인 선수에 대해서 비하를 많이 하고 너무 나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요. 황인 선수가 이번에 계속 이제 감량에 대해서 찔끔하고 체중재고 찔끔하고 체중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사우나를 하고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우나를 하고 감량을 하면서 몸에 열을 내면서 계속 땀을 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몸에 전해질이나 무기질이 빠지는 게 몸에 진짜 엄청 컨디션을 저하시켜요. 그러니까 황인선 선수는 186파운드잖아요. 미들급이. 그거를 그냥 한계 체중을 딱 맞추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그러다 보니까 좀 하고 쉬고, 좀 하고 쉬고. 근데 정찬 선수님도 너무 생각보다 안 빠지니까 1시간 쭉 해가지고 땀 빼서 한 번에 한 캔에 가자. 라고 이제 서포팅을 하는 거지만은, 황인 선수님은,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체중 되면 다 뺀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거는 본인은 한계 체중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84kg인데 너무 과하게 빼가지고 83kg까지 내려갈 필요 없이 딱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인 컨디션에 하고 또 본인 몸의 데미지에 안 받고 경기 영향이나 이런 좋은 컨디션을 내는데 그게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아다리를 맞추려고 저는 했던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였어도 그냥 진짜 내 데미지나 내 정신적으로 힘듦 없이 당장 내일 경기인데 딱 맞춰서 나도 뛰고 싶지. 그러고 이제 리바운딩 들어가는 게 낫지. 그냥 너무 과하게 빼버려가지고 몸에 수분 다 날아가고 그러면은 관절에도 몸에 우리가 수분을 몸에 빼면 관절에도 우리가 다 건인데도 다 수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도 이제 데미지를 많이 받고 또 사람이 또 멍해져요. 감량을 이제 많이 하고 몸에 수분을 다 날리면은 몸이 이제 생존 모드로 들어가면서 좀 멍청해집니다. 반박자 느려지고 생각도 뭔가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본인 컨디션을 좋게 만들려고 했던 방법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웰터로 과거에도 웰터로 떴기에 조제 알도 같은 경우도 뭐 패더 뛰다가 더 아래 벤텀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럴 수 있듯이 뭐 감량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저는 이제 웰터 맞출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뭐 내년에 있을 RTU나 이런 경기에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RTU의 웰터도 저는 본인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황인 선수님이 절실한지 아닌 거는 이제 본인만이 알고 저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고 황인 선수님이 물론 저는 이제 기회는 이제 많이 좁아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프로테지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로는 있지만은 거기서 좀 더 절실해야 돼.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의 숙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페이크 모션이라든지 하고 계속 한 방 한 방 힘을 실어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가짜들도 내주고 연발도 좀 내주면서 연발 뭐 네다섯 개를 빠바바박 연발로 내는데 콤비네이션으로 거기서 하나 진짜 빵 내면은 상대가 그거 속 끓여다가 그거 이제 찾아내려다가 그때 얘 이거 다 가짜다 진짜 들어와가지고 무식 중에 맞아 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도 필요할 것 같고 레슬링도 좀 더 섞어주면은 고석현 선수처럼 뭐 물론 레슬링을 장착하는 게 뭐 반년 1년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고 또 국내에서 레슬링을 장착하기는 좀 힘들다 생각합니다. 외국 가가지고 진짜 외국에 완력 좋고 피지컬 좋은 같은 체급이나 그 위체급 선수들하고 뒹굴면서 하고 또 잡아보면서 거기서 또 얻는 이제 테크닉들과 습득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뭔가 계속 노하우를 찾고 하고 또 이번에 처음 이제 정창선 선수 사단과 처음 페어링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박자가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또 맞추게 되면은 그때 모르겠어요. 정찬 선수님이 또 세컨으로 가지고 이렇게 맨투맨으로 완전 타이트하게 본인을 니 서포트 해줄지, 그렇게 되면 전 또 그림이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고 또 이번에는 정창 선수님이 이야기했던 게 황인수 선수님의 스타일대로 온전히 놔두겠다, 내가 어떤 것들을 교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다시 이제 호흡을 맞춘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예, 이 진이어분. 근데 맞춘다라고 하면 많은 교정과 많은 이제 잔소리를 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황인수 선수님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정찬 선수의 출력이 황인 선수님한테 입력이 될 것인가, 그 옷이 입혀질 것인가 하고 또 페어링이 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잘 될 것인가, 세컨의 보이스들이 이제 실제로도 출력으로 나올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 사단을 꾸려서 캠프를 꾸려서 나왔을 때 이것이 전 더 화제가 모을 것이고, 진짜 황인 선수님의 달라진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얼마나 레벨업 했을지가 계속 이제 고한다면은 저 이런 것들도 또 흥미점에 전 또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하고 또 저보다 더 전문가나 더 이런 부분에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댓글 달아주신다면은 같이 공유하고 저도 이제 참고하는 그런 컨텐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